자, 환자분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은 지금 이 대장 이 부위와 그리고 이 하행결장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 그리고 이쪽까지 변이 좀 많이 찬 모습이 보입니다. 변비가 심하면 용종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약을 좀 써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용종 수술도 해서 걱정은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 듣고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장에서 용종까지 제거하셨으니까 걱정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네요. 살 찌기 전에는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지금 한 9kg에서 10kg 정도 찐 것 같아요. 오. 허리랑 뱃살이 제일 고민이에요. 그다음에 일단 감정적으로 기분이 일단 무겁고 불편하고 가족한테 뭐 약간 하는 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제가 좀 약간 짜증을 낸다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고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약간 그 긴장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신호 오는 것이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저도 갑자기 배가 또 그러니까 불안하네요. 약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 화장실을 저렇게 자주 가는데도 배에 변이 꽉 차 있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고민을 꼭 해결해드리고 싶거든요. 여문아님 어디 계실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은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녹화 전에 화장실 3번 갔다 왔는데 해결 못하고 지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20대 임신하면서 변비가 시작됐는데요. 출산하면서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신호가 오니까 외출할 때는 좀 불편하고 지장이 있어서 지금 많이 괴롭습니다. 야, 상황이 이 정도면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웬만한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거의 다 먹어봤고요. 간장도 해봤고 마사지도 받아봤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 예민하고 짜증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장 건강이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하고 뇌가 장내 미생물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기분이나 인지, 정신 건강에도 결국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장에서 대부분 분비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건강한 장일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요. 반대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되면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변비가 정말 괴롭긴 하지만 계속 음식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밀려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만성 변비인 분들 중에는 일주일, 많게는 몇 주씩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대변이 장내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는 사진은 만성 변비가 있는 50대 남성의 복부 CT 사진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놀랍게도 모두 대변입니다. 네? 세상에! 어이구. 와, 배에 가득 찬 게 다 대변이라고요? 어머나. 네, 해당 남성은 CT를 찍을 당시 일주일 넘게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전신 마취 후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변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와, 저 정도면 진짜 말도 못하게 막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네,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만성 변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물이 담긴 비커를 건강한 장, 그리고 노란 액체가 들어있는 비커를 만성 변비가 있는 장으로 가정을 하고 풍선 안에 들어있는 베이킹소다를 음식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장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자, 보시면 소화가 잘 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만성 변비가 있는 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가스가 막 발생해서 부풀어 오르는 가스가 모습 차니까. 보이죠? 맞아요. 네,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장에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부패해서 가스가 차고 또 유해균도 많아져서 장내 독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야, 뱃속에 저렇게 가스가 찬다고 생각하니 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뻥뻥할 것 같네요. 이 장 독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소장 점막인데요. 이렇게 미세 육모가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때문에 유해 물질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장 독소가 생기면 어떨까요? 촘촘하던 소장 점막에는 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틈새로 독소를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이 들어가서 혈관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염증성 장 질환은 물론이고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위염 등 우리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변비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12%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장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살이 찌는 것도 장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이 찌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체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될 수 있고요.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내 당분 발효를 촉진시켜서 지방을 과다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염증 물질과 독소가 생성되면서 장 점막이 손상되면 혈관으로 유입된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간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때 식욕과 포만감을 전달하는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의도치 않게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일일 일변이긴 한데요.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일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도 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변비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2~3번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밖에도 배변 시 무리한 힘이 필요하거나 대변이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로 굳은 경우도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변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약 26%, 즉 4명 중 1명이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변의 횟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대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소 대변의 모양만 잘 살펴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약간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의 모양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뭐 미흡하더라도 네. 자, 먼저 이렇게 자, 이거 실제는 아니에요. 지점토. 네. 실제겠습니다. 이렇게 가늘고 긴 형태 대변 보는 적이 아마 간혹은 있으실 거예요. 예, 이거는 보통은 다이어트, 이런 영양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경우라면 대장에 종양이 있을 때도 이렇게 계속 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토끼똥, 염소똥처럼 이렇게 톡톡톡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거나 커피를 많이 마셔서 탈수가 된 분들은 변비가 이런 형태가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변의 질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얇고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진 않지만 이게 막 좀 굵은데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크기는 큰데 계속 끊어지면서 나오는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한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묽은 변 보시는 경우 있으시죠? 맞죠? 저요? 이렇게. 네, 이런 변. 넓게 퍼뜨리는 거. 제 얼굴 같이 생긴 병. 예. 그거 맞아요. 네, 아니 더 잘생기셨어요.
네,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묽은 변을 본다면 과민성 장 증후군은 아닌지 장 건강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